네,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어록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부자나 돈 이야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든 걸 다 바꿔라. 이 마누라라는 표현이 마주 누워 있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한답니다. 옆에 내는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가끔은 마누라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더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실제 주가로 가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2,000원 상승한 141만 6천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은 어땠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 한번 알아보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삼성전자 90년대 초반만 해도 제 기억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주가였는데 현재 140만 원. 거의 70배죠. 네. 이게 진정한 투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을 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건희 회장 어록 중에 누구와 누구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 한경와우에서는 정성직 PD와 최마인 거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 하면은 좀 혼날 것 같아서. 네. 네. 잠깐 농담하고. 자, 본론으로 가시죠. 네. 오늘은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사한 날이죠. 네. 그래서 주로 이건희 회장의 취임 전후를 비교를 해서 역사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장 때부터 또는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여왔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들어 온 자료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75년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밑에 선이 있고 봉 차트가 있는데 선 차트는 수정주가고요. 봉 차트는 명목주가죠. 2000년 이전에는 증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주가를 봐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4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눌려 있는 상태고요. 1975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5년까지는 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2만 원과 6, 7천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5년부터 3조 호황기로 급등을 시작합니다. 이때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합니다. 요때죠. 요 사진은 제가 일부러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을 돌파를 하는데 94년도에 돌파를 합니다. 94년도에 반도체 논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회사가 되면서 17만 6천 원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다른 주식이 다 빠질 때였습니다. 혼자서 한 2년 정도는 더 올랐죠. 그리고 IMF를 겪고요. 그리고 100만 원 밑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2011년 1월 달에 잠깐 10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110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서프라임 때 유럽위기 때 67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40만 원까지 2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글로벌 기업이듯이 시가총액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이 회사가 생겼을 때가 1969년 1월 달인데 그때 자본금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75년도에 상장을 할 때 증자를 하게 되죠. 30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돌파합니다. 76년 10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85년 10월 달에 1000억을 돌파합니다. 9년 정도 걸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억 원에서 1000억을 돌파하는데 한 9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87년 12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내일이면은 정확히 25년이 되죠. 요때인데 제가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분석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이 제일 잘한 게 뭐냐 봤을 때 삼성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합병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 1000억을 돌파한 이후에 100억을 돌파를 하는데 여기서 갭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1조 원을 돌파하는데 실수했습니다. 1조 원을 돌파할 때 장외 주식이었던 장외 회사였던 삼성 반도체공업 회사를 삼성전자 상장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더블이 나면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조 원을 돌파하는데 이때가 99년입니다. IMF 직후죠.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100조 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조 원을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가의 흐름보다는 시가총액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꺾음새 차트는 자본금 총액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계속해서 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증자를 안 하면서 자체적인 힘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방금 봤던 두 차트를 흐름을 좀 같이 묶어놨습니다. 위에 있는 차트는 시가총액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주가 차트입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자본금 총액이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갖다 놨냐면 주가의 흐르면 이런 식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더 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울기를 봤을 때 시가총액의 기울기는 77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의 기울기는 39도죠. 즉 주가와 시가총액의 기울기는 더블이 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에서 상관계수를 보면 주가는 91% 정도 직선에 가깝지만 시가총액은 96점 거의 97% 정도 거의 직선이 뻗어나가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명목적인 주가보다는 실질적인 시가총액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봤던 시가총액을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니까 같이 시가총액을 증가하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선은 코스피의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고 밑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거래소의 시가총액 대비 삼성전자의 비중이죠. 이때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3%대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0.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20% 우선주까지 합치면 20%를 넘죠.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3%대에서 거의 한 6, 7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잘 보시면 3.1%에서 1% 미만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면 주가가 횡보를 할 때 다른 주식이 올랐습니다. 트로이카가 올라갔죠. 85년도에 3조 호황기로 뭐 건설주,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서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늘어나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못 늘어난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때 이건희 회장의 특단의 조치가 삼성 반도체를 합병을 하는 겁니다. 특히 88년도, 89년도에는 포철과 한전이 국민주 열풍으로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더더욱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성 반도체를 합병을 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더블로 늘어나고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6.7%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4년도 주가가 1000포인트 돌파해서 1500포인트 갈 때 우선주까지 합치면 23%, 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때 10% 미만으로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배 이상 상승해서 우선주까지 합치면 20%를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 3분기까지는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냈는데요. 4분기 전망은 과연 어떤지 증권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예, 우선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3분기에 이미 영업이익 8.1조 원을 돌파했고 올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인 8.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올 하반기 정도의 영업이익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30조 원 영업이익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3년도는 전체적으로 올해 한 해 실적 개선을 주도했던 정보통신 부분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에 이제 가세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35조 원 영업이익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185만 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도 35조 원 돌파가 좀 더 가시화된다면 200만 원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80만 원을 제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대량 맞춤 전략이 애플의 단일 제품 전략보다 유효한 상황이 지금 돌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미드레인지, 즉 중간급에 해당되는 제품, 그리고 저가형 쪽까지도 이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같은 경우는 28조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는 37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돌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업부 약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의 시장 전망성이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약 5,600만 대 팔렸는데 4분기에는 6,200만 대를 상회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그 시스템 사업부의 약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그 전 세계 넘버 7위였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위까지 상승할 것을 보고 있고요. 시스템 사업부가 이렇게 실적 및 그 전망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모바일 AP 약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고수익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크게 그 수익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년도 목표 주가는 175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대비해서 PBR 2배를 적용한 수치고요. 현재 주가는 그 올해 PER 7배, 그 PBR 1.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PBR 2.9배에 거래되고 있고, TI 같은 경우도 2.2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 증권사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한화증권 주최로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제시한 삼성전자의 타깃 프라이스 목표 주가는 210만 원까지 나오더군요. 자, 위문복 팀장님, 앞으로 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방금 18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거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잔칫날인데 제가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소신껏 얘기. 차트를 보고 이제 월봉에서 다이버전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즉 25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다음 달부터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펴는 것은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넘기면서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끝내게 되겠죠, 오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게 작은 게 하나 붙으면서 둘, 세 개 되면은 운전한 값이 작아져요. 그전에는 110만 7천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0만 6천 원으로 이게 올라옵니다. 즉, 삼성전자를 보면 작은 게 하나 붙으면서 큰 게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듯이 120만 6천 원 이것을 한번 위협하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다이버전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월봉 볼린저 밴드인데 지금 상황에서 요때 국면이랑은 조금 좀 버거운 즉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OBV입니다. OBV는 주가가 상승하면 더하고 빠지면은 거래량을 이제 빼는 그런 지표인데 분명히 이때보다 이때가 고점이 돌파돼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지만 OBV는 이때보다 이때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즉 OBV에서 다이버전시 현상이 나타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타캐스틱입니다. 지금 분명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나서 가고 있는데 스타캐스틱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치고 나가지 못하면 145만 원과 12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박스권에 좀 당분간 갇혀 있고 어너더 주식으로 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전망은 긍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아서 삼성 특집을 좀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거와 미래까지 엿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삼성의 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집으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주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